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짐 로저스가 새 책을 출판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대예측, 변화하는 세계를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 미디어는 대대적으로 그의 새 책 출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은 곧 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책에 대한 일본 미디어의 제목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 강행이 2040년 일본 종료를 더욱 앞당기는 이유, 짐 로저스 일본은 20년 후 반드시 몰락한다, 망한다, 몰락한다, 끝난다, 이런 식의 제목이고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서 예전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일본 쇠퇴 중 한반도는 경제 부흥 이끌 것, 일본 올림픽 이후 쇠퇴, 범죄, 반란, 폭동의 나라 될 수도, 일본 재앙 2050년의 범죄 대국 지금 떠나거나 총사야, 통일한국 기회의 땅, 일본 간 청년들 돌아오라, 이런 류의 기사를 보면 얼마 안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몰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 간 청년들 돌아오라 라는 기사는 저도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두 한국에 돌아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봤자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과 같은 현실 뿐입니다. 짐 로저스가 출판한 일본 비판 서적,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과 같이 몰락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68년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은 50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번영해왔다. 세계 2차 대전, 아니 그 전부터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넘어왔다. 그러나 현재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너무 외면해왔다. 일본의 부채는 매일 불어나고 있는 반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출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은 차치하고 20-30년 후에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일본 출생수는 70만 명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2040년 70세가 되는 1970년생의 출생수는 200만 명이나 된다. 사회보장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소수 젊은이들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내 의견이나 감상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다.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자본으로 인해 실질적 국가 유지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를 늘리거나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엄청난 속도로 빚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한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은 절망적이다. 내가 만약 일본의 정치인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저출산 대책이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게 할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에 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재정 재건에 임하는 것이다. 일본 예산의 세출은 세입을 훨씬 상회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적자 국채 발생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재정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는 없다. 재정은 파탄하지 않아도 경제는 파탄한다. 재정을 건전화시키지 않으면 언젠가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일본 엔화는 폭락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지금까지와 같은 풍부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없애도록 한다. 다음은 이민정책이다. 나는 이민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처럼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이주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생각한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일본에 유치함으로써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좋은 생각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 와줌으로써 변화를 일으켜 혁신이 일어나기 쉬운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만약 일본에서 정치를 할 경우 저출산 대책과 이민정책, 이 두 가지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싶다. 일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고급 인력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치안도 좋고 깨끗하고 모두가 효율적이고 식사도 모두 훌륭하다. 일본이 국가의 문을 열면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밀려올 것이다.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학생들도 점점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에서 배우고 싶은 외국인 학생들은 많이 있다. 한국과 중국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 대학의 수가 적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일본에 가십시오. 일본은 대학이 남아돕니다. 라며 조언한다. 일본에서는 정원에 미달하는 대학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 대학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용기와 도전 정신이 넘치는 사람이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정등고국을 뒤로 하고 해외로 이주한다.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국가는 점점 발전하게 된다. 싱가포르도 성공한 나라다. 50년 전 싱가포르 국민은 5만 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총리 리칸유는 고학력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정책은 정말 파격적이었다. 싱가포르에 와주면 토지와 집 뭐든 준다고 할 정도의 자세였다. 그리고 지금의 싱가포르가 만들어졌다. 이민으로 번영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보해버리는 나라도 있다. 1960년경 버마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하면서 외국인의 대부분이 추방되었고 하루아침에 퇴보의 길을 걸어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국가는 곧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 호조로 국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는 외국인 입국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저쪽에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쇠퇴한 날에 외국인은 오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이 성장했고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올림픽을 유지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폰서 기업과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은 많은 수익을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것으로 어딘가에서 국민이 외상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올림픽은 일본에 있어서 좋은 기회다 라며 말하겠지만 일본을 살릴 기회는 될 수 없다. 일본의 여러분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여부가 걱정이겠지만 그보다는 그 채무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해외에서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도 많은 일본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많은 일본인들이 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일본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니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짐 로저스는 올림픽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짐 로저스, 일본은 도쿄 올림픽으로 쇠퇴한다 라는 기사에서는 올림픽으로 부채만 더욱 커지고 남는 것 없이 속빈강정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자체가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올림픽은 개최조차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뽕성 기사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기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대공황, 일본을 기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4개 라는 기사에서는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최악의 시나리오 4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감염 확대가 여러 번 이어져 국민 생활이 피폐해진다. 추워지는 가을 이후 두 번째 감염 폭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때까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의료 붕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국제적으로 신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경제적인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대공황을 능가하는 규모의 경제 불황이 예상되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황이지만 감염 확대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와 방역 대책을 동시에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시나리오 2. 기업의 위태위태한 도산, 거리의 실업자가 증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도산하는 기업의 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기업 도산 건수는 현재 128건에 이르고 있다. 4월 들어서는 87건, 5월 들어서도 100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IT 버블 붕괴 이후 5.4%가 최악이었지만 앞으로 어쩌면 10%를 넘어 10명 중 1명 혹은 7, 8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시나리오 3. 경제 디지털화를 추진하지 못한 일본, 다시 갈라파고스화로.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뒤처진 디지털화가 드러났다. 특히 정부 기관 등의 행정 현장에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못해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드러내고 말았다. 시나리오 4. 금융기관의 연쇄 파탄, 국가부도에도 경계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해져 파산하거나 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도산할 위험은 결국 금융불안으로 이어진다. 불황의 마지막은 금융위기이며 그 다음 단계에는 국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현재 일본의 상황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경제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짐 로저스가 예언하는 일본 파산, 그때가 기다려집니다.